한국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일본 방위성이 자국 언론에 내린 긴급 지시였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한국 언급 시 즉시 퇴장. G7에서 한국 방산 의제 나오자 회의 중단 요구. 왜일까요? 일본 예비군 0명, 한국 예비군 300만 명, 일본 방산 수출 20억 달러, 한국 170억 달러. 더 충격적인 건 폴란드가 독일 탱크 대신 한국 K2를 1000대 샀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줄줄이 한국 무기를 사는 동안 일본제는 한 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을 국민이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도쿄대 강의실. 전 주일미군 사령부 국장이 72분간 이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일본 최고 엘리트 200명, 완전한 침묵. 80년 전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 그 금지된 진실을 처음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톰슨입니다. 주일미군 사령부에서 35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했죠. 오늘 도쿄대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1953년 같은 출발선. 2025년 지금 누가 더 강합니까? 200명이 가득 찬 강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토 켄지, 법학과 수석의 손이 번쩍 올라갔죠. 교수님, 그건 당연히 일본 아닙니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25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 임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전 방위성 사무차관이었고요. 이 강의실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토 씨,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질문에 사토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우선 경제 규모부터 보죠. 일본 GDP 4조 2천억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2배 이상 차이나요. 사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노벨상 수상자 일본 29명, 한국 2명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이죠.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세계적 기업들이 모두 일본 기업 아닙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사토 옆에 앉은 에리카가 작게 웃으며 메모를 했어요. 3열에 앉은 유키오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천천히 교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죠. 일본 방위백서를 보신 적 있나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어요. 한국 분석 30페이지. 그리고 그 아래 북한 분석 5페이지. 왜 한국이 북한보다 6배나 많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니까요. 협력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23년 11월 일본 방위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군사력 비교 관련 언론 대응 지침. 강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일 군사력 직접 비교 시 신중한 대응 필요. 국민 여론 자극 우려. 왜 방위성은 자국민이 한국과 비교하는 걸 우려했을까요? 에리카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유키오의 팔짱이 풀렸죠. 교수님, 그건 외교적 고려 아닙니까? 뒷줄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동맹국끼리 비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비교해도 되나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왜 한국만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새로운 숫자를 적었어요. 일본 예비군 0명. 그 옆에 한국 예비군 300만 명.
강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영명이요? 에리카가 작게 되물었습니다. 네, 영명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일본 자위대는 현역 병력만 있습니다. 예비군 제도가 없죠. 전쟁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현역 24만 명이 전부예요. 반면 한국은 상비군 50만, 예비군 300만입니다. 전시에 350만 명을 즉시 투입할 수 있죠.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현대전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럼 기술을 봅시다. 저는 칠판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일본 방산 수출 20억 달러. 한국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에리카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키오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사토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죠. 8배 차이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면 무기를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일본은 20억밖에 못 팔까요? 사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을 제한하니까요. 저는 사토를 똑바로 봤어요. 맞아요.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게 강함의 증거일까요? 약함의 증거일까요? 사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대 캠퍼스의 붉은 단풍이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강의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이 선택한 길, 한국이 선택한 길.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결과를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이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강의실을 나가는 일본 학생들의 시선이 잠깐씩 그를 향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지난 시간보다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230명쯤 됐죠. 복도에 서 있는 학생들도 보였고요. 사토 켄지는 여전히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 대신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칠판에 두 숫자를 적었습니다. 30페이지, 5페이지. 뭘 의미할까요? 일본 방위백서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군사력 분석이 30페이지, 북한 군사력 분석이 5페이지죠. 6배 차이예요.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라서 협력 차원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력이라.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럼 2024년 한미연합훈련 규모 아세요? 사토가 고개를 저었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참가 병력 30만 명, 항공기 200대, 함정 40척, 훈련 기간 12일.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숫자를 띄웠어요. 같은 해 일미연합훈련. 참가 병력 4만 6천 명, 항공기 80대, 함정 20척, 훈련 기간 5일. 에리카가 펜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한국이 6배 더 크네요. 유키오가 중얼거렸죠. 더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연간 실탄 훈련 횟수. 일본 자위대원 평균 연 2회, 한국군 평균 연 12회. 6배 차이예요. 탄약 소비량. 일본 자위대 연간 5만 톤, 한국군 연간 35만 톤. 7배 차이죠.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평화국가니까 적게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평화라. 그럼 센카쿠는요? 중국 군용기가 거의 매일 오는데 그것도 평화인가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3년 중국군 영공 접근 횟수. 일본 영공 821회, 한국 영공 280회. 일본이 3배 많아요. 그런데 대응 출격 횟수를 볼까요?
일본 자위대 긴급발진 821회, 한국 공군 긴급발진 280회. 똑같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일본 F-15 평균 출격 시간 8분, 한국 F-15 평균 출격 시간 5분. 3분 차이예요. 전투기 속도가 마하 2인데 3분이면 적기가 영공 깊숙이 들어올 수 있죠. 뒷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왜 일본이 더 느린가요? 똑같은 F-15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비행기는 같죠. 하지만 조종사가 달라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일본 F-15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평균 150시간, 한국 F-15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평균 220시간. 한국 조종사가 70시간 더 날아요. 1년이면 거의 3일을 더 하늘에 있는 거죠. 사토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도 훈련은 하잖아요.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훈련장에서만 해요. 한국군은 DMZ에서 실제 적과 마주하며 하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10년에서 2023년 DMZ 총격 사건 47건, 한국군 실전 대응 47건, 일본 자위대 같은 기간 실전 대응 0건.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무대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6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례 안보 포럼이 열렸어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발언했죠. 우리는 한국 모델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나토 회의록입니다. 일본 대표단 한국 군사 모델 언급 직후 조기 퇴장. 에리카가 숨을 들이켰어요. 더 있습니다. 2024년 10월 G7 국방장관 회의.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한국 K9 자주포 이야기를 꺼냈죠. 일본 방위상이 즉시 의제 변경을 요청했어요. 왜일까요? 사토가 작게 말했습니다. 외교적 예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2023년 12월 일본 외무성이 도쿄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비공식 요청서입니다. 한일 군사력 비교 관련 보도 시 신중한 접근 부탁. 이게 예의인가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방위백서 30페이지가 우연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알고 있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는 걸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불편한 진실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예비군 가동률, 출동 시간. 모든 걸 데이터로 비교하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한국 학생이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들은 이제 알았죠. 30페이지에 뭐가 숨어 있는지. 사흘 후 월요일 오전. 강의실 문을 열자 이미 250명이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물론이고 계단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사토 켄지는 이번에도 앞줄 같은 자리였지만 옆에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있었죠. 뭔가 준비해 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숫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도 해석도 빼고 오직 데이터만으로요. 제 말에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원하던 방식이었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시 동원 가능 병력. 일본 24만 5천 명, 한국 350만 명.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사토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현대전은 숫자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24만의 정예 병력이 350만의 일반 병력보다 강할 수 있어요. 저는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기술을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주력 전차 가동률. 일본 자위대 90식, 10식 전차 평균 가동률 62%. 한국군 K2 전차 평균 가동률 95%. 에리카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유키오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62%요?
뒷줄에서 누군가 되물었죠. 네, 62%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전차 약 300대 중 실제 작동 가능한 건 186대 정도예요. 나머지는 부품 부족, 정비 지연, 예산 부족으로 창고에 있죠. 반면 한국은 보유 전차 2,600대 중 2,470대가 즉시 출동 가능합니다. 사토가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교수님, 그건 북한 위협 때문에 한국이 과도하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위협이 있으니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사토 씨, 위협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 없나요? 일본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는데 왜 62%만 가동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긴급 출동 시간. 일본 자위대, 국회 승인 후 평균 72시간. 한국군, 대통령 명령 후 평균 2시간.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72시간이요? 3열의 여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네, 72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2024년 1월 노토 지진 때를 기억하세요? 지진 발생 후 자위대 본격 투입까지 3일 걸렸어요. 왜일까요? 국회 승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만약 그게 지진이 아니라 미사일 공격이었다면 72시간 동안 뭘 하고 있어야 할까요?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일본은 미군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주일미군이 있으니까 72시간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토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미군 이야기를 해볼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주일미군 5만 4천 명, 주한미군 2만 8천 명. 사토가 미소를 지었어요. 보세요. 일본의 미군이 입에 많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입에 많죠. 그런데 전투병력 비율을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일미군 전투병력 1만 2천 명, 주한미군 전투병력 2만 명. 사토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주일미군 대부분은 공군과 해군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오키나와 요코스카에 있는 기지들. 지상전 투입 가능한 육군은 1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반면 주한미군은 2만 명이 지상 전투병력이죠. 유키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군, 해군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유키오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중국군이 센카쿠에 상륙하면 공군으로 막나요? 육군으로 막나요? 유키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탄약 비축량. 일본 자위대, 전시 소모량 기준 평균 2주분 비축. 한국군, 평균 6개월분 비축. 사토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2주요? 에리카가 작게 되물었죠. 네, 2주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2주치 탄약을 쏘고 나면 미국 보급을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적이 기다려줄까요? 반면 한국은 6개월간 혼자 싸울 수 있죠. 미국이 오든 안 오든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연간 실탄 사격 훈련 횟수. 일본 자위대원 평균 연 2회, 한국군 평균 연 12회. 6배 차이였습니다. 사토가 작게 말했어요. 실탄이 비싸니까. 저는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비싸죠. 그래서 안 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연습장이 아니에요. 실탄을 처음 쏴보는 병사와 1년에 12번 쏴본 병사. 누가 살아남을까요? 사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 숫자들을 정리하죠. 가동률 62%대 95%. 출동시간 72시간 대 2시간. 탄약 2주 대 6개월. 실탄 훈련 연 2회 대 12회. 이게 바로 70년간 다른 선택을 한 두 나라의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일본이 선택한 평화헌법. 한국이 선택한 전시대비. 그 선택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토는 노트북 2대를 덮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모든 반박이 소용없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뒷자리에 한국 학생이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그는 단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이전보다 더 오래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금요일 오후 강의실은 2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토 켄지는 앞줄에 있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옆에 친구 2명을 데려왔더군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일본 헌법 재구조. 화면에 조문이 떴어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평화헌법이죠.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름다운 헌법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헌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제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저는 날짜를 띄웠어요.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쓰나미. 사망자 1만 5천 명. 모두 기억하시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위대 최초 출동 시각. 오후 6시.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뒷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국회 승인 절차. 헌법 구조에 따르면 자위대는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출동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하죠. 지진에도요? 에리카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지진에도요. 저는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도 똑같았어요. 2024년 1월 1일 노토반도 지진. 규모 7.6 사망 241명. 자위대 본격 투입 1월 2일 오전 10시. 34시간 후였죠. 34시간요? 유키오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날이라 국회의원 소집에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죠. 추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요. 만약 한국 강원도에서 같은 지진이 났다면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T30분, 인근 부대 예비군 자동 소집. T1시간, 군 헬기 50대 출동. T3시간, 야전병원 5개 설치. T6시간, 중장비 투입 완료. 국회 승인 필요 없이 즉시 실행이죠.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평화헌법은 일본의 자랑 아닙니까? 70년간 전쟁 안 했잖아요.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평화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평화헌법 읽어줍니까?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센카쿠 제도 상공. 중국 Su-30 전투기 4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어요. 17분간 머물렀죠. 일본 F-15 6대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경고방송만 했어요. 제 대답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퇴거하라고 방송만 했죠. 왜 쏘지 않았나요? 사멸의 여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 교전 규칙. 첫째, 공격받기 전까지 발포 금지. 둘째, 발포 시 국회 승인 필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전투기 안에서 국회 소집이요? 유키오가 외쳤죠. 불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어요. 한국 경공격기가 출격했고 즉시 경고 사격했죠. 기관총 500발을 쐈어요. 격추는 못했지만 쏘긴 했죠. 국회 승인 없이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네,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 조종사는 총을 쏠 수 있고 일본 조종사는 총을 쏠 수 없어요. 그게 차이죠. 사토의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 자위대는 실탄장전도 안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 때만 해요.
평시엔 탄창 빈 채로 근무하죠. 반면 한국 GOP 병사는 24시간 실탄 장전하고 근무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45년 이후 실전 경험. 일본 자위대 영회, 한국군 수천회. DMZ 총격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서해교전. 한국군은 실전을 알아요. 적이 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쏘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는 사토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토 씨, 평화는 이상이에요. 하지만 생존은 현실이죠. 지진 때 34시간 기다리는 건 평화가 아니라 무능이에요. 센카쿠에서 경고만 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무력함이죠. 사토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이가 국제무기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실전 검증이 뭘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는 친구들과 뭔가 이야기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뒷자리에 한국 학생이 가방을 챙기는 동안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의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평화의 대가가 뭔지 오늘 그들은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전 강의실은 이제 300명이 넘었습니다. 사토 켄지는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노트북을 펼치지 않았어요. 저는 칠판에 큰 숫자를 적었습니다. 550억 달러. 이게 뭘까요? 일본 2024년 방위비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450억 달러. 한국 2024년 국방비죠. 일본이 100억 달러 더 많이 써요. 사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샀는지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유 전차. 일본 300대, 한국 2600대. 에리카가 숨을 들이켰어요. 8배 차이요? 다음 슬라이드. 자주포. 일본 200문, 한국 1700문. 군함. 일본 47척, 한국 120척. 유키오가 앞으로 몸을 숙였죠. 돈은 더 많이 쓰는데 무기는 더 적네요. 정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550억 달러로 300대 전차를 유지해요. 한국은 450억 달러로 2600대를 유지하죠. 한 달러당 효율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뒷줄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무기 조달 방식. 일본은 100% 수입 또는 라이선스 생산, 한국은 80% 자체 개발 및 생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설명했어요. 일본 F-35 전투기 1대 가격 1억 5천만 달러. 한국 F-35 같은 기종 1억 2천만 달러. 같은 비행기인데 왜 3천만 달러 차이 날까요?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더 비싼 옵션을 넣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본은 미국에서 완제품을 사요. 한국은 기체는 사고 부품 일부를 자체 생산하죠. 그래서 싸요. 다음 슬라이드. K2 전차 개발 비용. 총 23억 달러, 10년 개발, 현재 생산 단가 대당 780만 달러. 일본 10식 전차. 개발 비용 없음, 수입 단가 대당 950만 달러. 일본은 개발 안 하니까 개발비는 안 들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비싼 값 주고 사야 해요. 한국은 개발비 들였지만 이제 싸게 만들어요. 심지어 수출까지 하죠. 저는 결정적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망산 수출액. 일본 20억 달러, 한국 170억 달러. 방위비 대비 회수율. 일본 3.6%, 한국 37.8%.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은 550억 쓰고 20억 벌어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450억 쓰고 170억 벌어요. 순손실이 일본 530억, 한국 280억. 한국이 250억 달러를 덜 부담하는 거죠. 사토의 친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헌법 때문에 수출을 못하잖아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맞아요. 못하죠. 그런데 그게 효율성 낮은 걸 정당화하나요?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 달러당 전투력 지수. 일본 0.54, 한국 2.9. 한국이 5배 효율적이에요. 같은 돈으로 5배 많은 전력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첫째, 자체 생산. 한국은 전차, 자주포, 군함을 만들어요. 일본은 사오죠. 둘째, 실전 배치. 한국은 만든 무기를 DMZ에 배치해요. 일본은 창고에 보관하죠. 셋째, 수출. 한국은 만든 무기를 팔아요. 일본은 못 팔죠. 결과는 명확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돈 많이 쓴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죠. 일본은 550억으로 약한 군대를 유지해요. 한국은 450억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죠. 다음 시간엔 그 강한 군대가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1000대나 샀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550억. 그 숫자가 이제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강의실은 이제 통제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32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직원,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들까지 와 있었어요. 사토 켄지는 여전히 앞줄이었지만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양옆 친구들이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2022년 2월 24일.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죠. 그리고 그날 폴란드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주제는 하나. 탱크가 필요하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들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즉시 무기 도입을 결정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아세요? 국방장관이 직접 각국 대사관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후보 3개국.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M1 에이브람스, 한국 K2 흑표. 사토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연히 독일이나 미국을 선택했겠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폴란드의 선택. 한국 K2 전차 1000대. 계약 금액 147억 달러. 에리카가 숨을 들이켰어요. 1000대요? 유키오가 되물었죠. 네, 1000대입니다. 저는 확인시켜줬어요.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죠.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사토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쌌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K2가 제일 비쌌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가격 비교. 독일 레오파르트 2 대당 650만 달러, 미국 M1 대당 890만 달러, 한국 K2 대당 780만 달러. K2가 독일보다 20% 비싸요. 제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왜요? 뒷줄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납기 비교. 독일 24개월, 미국 36개월, 한국 6개월.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폴란드는 2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끝내고 다음 목표 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이면 K2가 폴란드 땅에 도착해요. 훈련하고 배치하고 방어선 구축할 수 있죠.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탱크가 성능은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사토를 바라봤어요. 성능이요? 어떤 성능을 말하는 건가요? 사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 180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됐습니다. 실전 투입이에요. 에리카가 펜으로 뭔가를 적었죠. 3개월간의 전투 데이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K2 전차 vs 러시아 T-90 전차 교전 27회.
K2 피격 12회, 격파 0대. T90 격파 19대. 유키오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 대도 안 부서졌어요? 3열의 여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격은 당했지만 격파는 안 됐어요. 복합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이 막아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본 폴란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3년 8월 추가 계약. K2 전차 500대 더 주문.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전 검증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는 1979년 배치 이후 실전 경험 거의 없어요. 미국 M1은 중동에서 싸웠지만 상대가 약했죠. 하지만 K2는 지금 이 순간 러시아 최신 탱크와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사토가 작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평화국가라. 저는 사토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평화국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도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강한 무기를 사는 거죠. 박물관 무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증명된 무기를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산 수출 현황. 전차 0대, 전투기 0대, 군함 0대. 큰 0이 3개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왜 0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평화 헌법 때문이죠. 실전 경험이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방산 수출 170억 달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GDP는 작아도 왜 국민이 더 잘 사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뒷자리에 한국 학생이 지나갈 때 사토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그 시선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니라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토 켄지가 앞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옆에 친구 5명이 앉아 있었고 앞에는 노트북 2대와 프린트 자료 뭉치가 쌓여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준비했군요. 교수님.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6주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에리카가 펜을 꺼냈고 유키오가 앞으로 몸을 숙였죠.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죠. 사토가 노트북을 켰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프로젝터에 떴습니다. 명목 GDP. 일본 4조 2100억 달러, 한국 1조 7200억 달러. 2.4배 차이입니다. 사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건 팩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음 슬라이드. 1인당 GDP. 일본 34,017달러, 한국 35,196달러. 거의 같습니다. 사토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구매력 평가로 보면 일본이 더 높아요. 물가를 고려하면 일본 국민이 실질적으로 더 잘 살죠.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사토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노벨상 수상자. 일본 29명, 한국 2명. 글로벌 기업 순위 탑 100. 일본 기업 53개, 한국 기업 14개. 기술 특허 보유 수. 일본 31만 건, 한국 22만 건.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교수님께서 군사력 이야기만 하셨는데 경제는 다릅니다. 사토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일본은 여전히 경제대국이고 기술 강국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토의 친구들이 먼저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사토 씨.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훌륭한 분석이에요. 데이터도 정확하고요. 사토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일본은 경제대국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이 인정했다는 웅성거림이 들렸죠.
저는 교탁으로 걸어가 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토 씨, 하나만 물어보죠. 일본 평균 임금이 1997년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사토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7년 일본 평균 임금 467만 엔, 2024년 일본 평균 임금 458만 엔, 27년간 마이너스 2%. 에리카가 숨을 들이켰어요. 같은 기간 한국은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7년 평균 임금 2,200만 원, 2024년 평균 임금 4,200만 원, 27년간 플러스 91%. 거의 2배가 됐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물가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가 감안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임금이 30년째 정체되어 있어요. GDP는 세계 4위인데 왜 국민 주머니는 안 불어날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청년 실업률. 일본 4.1%, 한국 6.3%. 사토가 고개를 들었죠. 보세요, 일본이 낮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본 청년들 평균 초봉하세요? 연 240만 엔. 한국은 3,600만 원, 약 360만 엔이에요. 일본은 취업은 쉬워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적죠. 그리고 30년간 안 올라요. 반면 한국은 취업이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임금이 올라가죠. 사토의 친구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고용 안정성은 일본이 낮잖아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안정성이요? 평생 같은 월급 받으며 사는 게 안정인가요? 아니면 함정인가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방산 수출과 고용. 한국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창출 일자리 약 10만 개. 일본 방산 수출 20억 달러, 창출 일자리 약 3천 개.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큰 경제가 부유한 국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GDP 4조가 모든 국민 월급이 30년째 제자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반면 GDP 1조 7천억이어도 매년 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면 그게 진짜 성장 아닐까요? 사토가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80년간의 선택, 그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1945년과 2025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친구들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준비했던 자료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뒷자리에 한국 학생이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복도로 나가는 사토가 뒤돌아 그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 강의실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350명이 넘는 학생들, 다른 학과 교수들, 그리고 일본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앞줄 사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사토가 안 왔나 보네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뒷줄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사토였어요. 6주 내내 앞줄을 지켰던 그가 처음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국 학생 옆자리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1945년 8월 15일.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일본 제국이 항복한 날이죠. 그날 이후 80년이 지났어요.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고 지금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1945년 일본은 아시아 최강 제국, 항공모함 25척, 전투기 1만 대, 군인 700만 명. 1945년 한국은 식민지, 군대 없음, 무기 없음, 주권 없음.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출발선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5년 일본은 전차 가동률 62%, 예비군 0명, 방산 수출 20억 달러, 실전 경험 0.
2025년 한국은 전차 가동률 95%, 예비군 300만 명,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실전 경험 80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0년 만에 역전됐어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배하던 나라가 지배받던 나라보다 약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유키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더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죠. 일본은 1945년 평화를 선택했어요. 헌법 구조, 전력 포기, 미국 의존. 아름다운 선택이었죠. 반면 한국은 1953년 생존을 선택했어요. 독자 국방, 상비군, 전시 대비. 절박한 선택이었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평화의 대가. 총 못 쏘는 군대, 국회 승인 72시간, 무기 수출 불가능, 동맹 의존. 그리고 그 옆에 생존의 대가. 청년 2년 복무, 예비군 평생 훈련, 국방비 부담, 긴장 속 생활.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정답은 없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명확하죠. 일본은 평화로웠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었어요. 한국은 힘들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됐죠.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일본은 잘못 선택한 건가요? 저는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는 거죠. 평화를 선택하면 힘을 포기하는 거고 힘을 선택하면 평화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한 문장만 떴습니다. 역사는 선택을 기억한다. 80년 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배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뒷자리를 바라봤어요. 저기 한국에서 오신 학생분. 제가 불렀습니다. 6주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토가 그를 올려다봤죠. 한국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80년 전 제 할아버지는 일본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지금 저는 한국군이었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천천히 앉으려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으셨어요. 매년 빠지지 않고요. 그게 우리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에리카가 펜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고 유키오가 고개를 숙였죠. 사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 학생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사토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은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할 뿐이죠. 사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 나라가 어떻게 그 선택을 했는지. 한국 학생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언제든지요. 사토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오래. 한국 학생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사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그 손을 잡았죠. 악수는 길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사토와 한국 학생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한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대 캠퍼스에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80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이 강의실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배와 피지배가 아니라 선택과 결과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강의실 불을 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다만 선택은 반복되죠. 그리고 그 선택이 다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